황혼 재혼 인생의 두 번째 무대, 빛나는 주연 배우, 나의 아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울리는 후회는 바로 평생의 동반자,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후회입니다. 젊은 시절,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했다는 핑계로 혹은 가장이라는 무게감에 짓눌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참 무심했었습니다.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지 못했지요. 어쩌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만만한 아내에게 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니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딱 한 명, 바로 아내뿐이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내 편은 누구였는지. 민수의 첫 번째 무대는 화려했지만 그러나 공허했던 삶뿐입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50대 중반의 저는 한때 잘 나가는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회사 생활만 했고 오로지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렸죠. 저에게 직장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다, 동창회다 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맥을 쌓고 회사의 성장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민수 부장님 하면 마당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인맥의 달인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경조사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넉살 좋게 다가가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데 능했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아내에게 무심했습니다. 늦은 귀가는 다반사였고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같은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면 반찬이 이게 뭐야? 맨날 똑같네 하고 투덜거렸고 아내가 친구들과 외출이라도 하려 들면 또 어딜 가느냐 어디가? 집에나 있지 않그래 하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을에 건너뛰거나 형식적인 선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결국 아내와의 깊어지는 꼴을 메우지 못하고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의 덤덤한 표정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개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사업 수완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야심차게 시작했던 IT 솔루션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야심차게 투자했던 신기술 개발은 자금난으로 중단되었고 야심찬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무산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렸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업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한때 저를 따랐던 수많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선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어렵다고 하던데? 하는 동정 섞인 말들만 들려올 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명함들, 화려했던 술자리, 칭찬과 아첨으로 가득했던 관계들은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밤늦게 술잔을 기울여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저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가? 하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무대는 그렇게 화려했지만 결국은 공허함만 남긴 채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인연, 그리고 다시 찾아온 삶의 빛이 있었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중년 재기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가 사회활동을 권유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겪는 어려움을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50대 초반의 미경 씨 역시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잃지 않은 따뜻함과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감정이었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인간미와 깊은 이해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의 화려했던 과거는 물론 지금의 초라한 모습까지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함께 복지관 프로그램을 들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저녁에는 동네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는 꽃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저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제가 사업 실패로 좌절했을 때 미경 씨는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대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우리 꽃집 온라인 판매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라며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제안대로 함께 꽃집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 구축과 마케팅을 담당하고 미경 씨는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포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온라인 꽃집은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녀들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미경 씨의 큰딸은 엄마, 저 남자 뭔가 믿음이 안 가요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걱정 섞인 시선도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냐, 괜히 서로 자식들한테 피해만 주는 거 아니냐 같은 말들이 들려왔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찾아가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젊은 시절에는 참 어리석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 미경 씨는 아빠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야. 아빠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미경 씨 또한 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계가 그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가족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제 아들은 미경 씨의 꽃집 일을 돕기도 했고 미경 씨의 딸들은 제가 온라인 판매를 가르쳐주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 명절을 보내고 가족여행을 계획하며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저희는 황혼재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담긴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무대에 미경 씨는 기꺼이 저의 빛나는 주연 배우가 되어 주었습니다. 재혼 후 찾아온 새로운 도전과 지혜로운 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혼 후에도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사소한 것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가 많았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으로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미경 씨는 저녁형 인간으로 늦게까지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자? 하고 불평하거나
미경 씨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게 해? 하고 투덜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조용히 신문을 보고 운동을 하고 미경 씨가 늦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미경 씨 역시 제가 잠들기 전에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경제관념의 차이가 서로 심했어요. 저는 한때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돈을 쓰는 것에 다소 과감한 편이었고, 미경 씨는 안정적인 소비를 선호했습니다. 큰 돈이 나가는 지출에 대해 제가 먼저 결정하면 미경 씨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가계부를 함께 정리하고 큰 지출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돈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중요했습니다. 자녀 관계에 미묘한 갈등도 있었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여전히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과 미경 씨의 딸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한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제가 제 아들에게만 너무 신경 쓰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지만 너희들의 부모님은 항상 너희를 사랑할 거야. 새 아빠 그리고 새 엄마는 너희를 존중하고 아끼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녀들과는 따로 시간을 가지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혼한 아내와 함께 우리만의 가족 규칙을 만들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재혼한 아내, 인생에 빛나는 주연 배우 람나다. 아내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혼한 아내, 미경 씨가 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기쁨이 인생의 성공 사례입니다. 미경 씨는 제가 이전에 알던 누구보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겪었던 아픔, 이혼 후의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불안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지난 삶의 이야기와 아픔을 함께 나누며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삶의 활력과 의미가 있는 부부 생활입니다. 재혼한 아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제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꽃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함께 여행을 계획하며 설렘을 느끼고 함께 늙어가는 과정을 공유한다는 것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